안녕하십니까. 정혜래 가입 승계 이하수 전문위원입니다. 오늘 제가 좀 드릴 말씀은요. 우리 그 승계를 이제 가업 승계나 자산 승계를 할 때 하나의 걸림돌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런데요. 이 걸림돌이라고 표현을 해도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세무조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업 사장님들한테는 세무조사가 너무 무섭고 또 그 과정이 괴롭죠. 그래서 이 세무조사를 최대한 안 받고 또 유예하고 이런 이제 회피하는 컨설팅이 또 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정기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그런 내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제 우리나라에 여러 인증제도가 있거든요. 그런 이제 인증제도를 통해서 정기 세무조사를 유예할 수 있는 방안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증은 이제 사장님들도 잘 아시죠. 뭐 벤처 인증도 있고 연구소 인증도 있고 요즘은 또 여성기업 인증이 굉장히 핫하고요. 뭐 예전부터 그랬지만 특히 요즘 좀 더 핫하죠. 그리고 뭐 장애인 기업이라든지 그리고 좀 가족 친화 기업이라든지 여러 인증이 있는데 이 인증을 통해서 우리가 정기 세무조사를 좀 유예시킬 수가 있습니다. 좀 유도리 있는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법인 내에서 어떤 컨설팅을 통해서 어떤 좀 행위를 할 수 있거든요. 특히 이제 절세 전략을 좀 많이 하죠. 그래서 시가에 맞지 않게 좀 저가로 어떤 컨설팅을 한다든지 뭐 주식을 이동한다든지 자산을 승계한다든지 이런 유도리 있는 컨설팅으로 우리가 이제 영업을 하고 또 사장님들이 컨설팅을 통해서 승계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국세청의 뭐 특례 정책을 쓰는 경우도 있지만 또 이제 이런저런 좋은 컨설팅 방안을 활용하는 방법도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유도리 있는 컨설팅을 활용을 하면은 괜히 이제 세무조사가 좀 겁나죠. 세무조사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이제 걱정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런 세무조사, 특히 이제 정기 세무조사를 좀 유예를 시킨다고 하면은 일정 기간을 유예시킨다고 하면은 그 컨설팅이 좀 더 극도화된 효과를 가지고 갈 수 있다고도 봅니다. 자, 이제 제가 몇 가지 방안을 좀 말씀드릴게요. 인증 중에 이제 우리가 정기 세무조사를 유예시켜 줄 수 있는 인증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요즘 그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굉장히 강도가 좀 세지고, 횟수도 많아지고, 뭐, 여러 일선의 사장님들이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국세청은 뭐, 예년이나 지금이나 별반 차이가 없다고 하지만, 일선에서 영업하는 저희도 그렇고, 또 사장님들도 세무조사의 강도가 세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세무조사를 좀 이렇게 회피하는 그런 전략은 역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건 인증이라기보다는 이제 모범납세자 제도가 있죠. 그래서, 국세청에서 모범납세자에게는 이렇게 상패를 줍니다. 그래서 모범납세자로 이제 인증이라기보다는 모범납세자로 인정을 받으면 일반적으로 이제 정기세무조사가 2년에서 3년 정도는 유예가 되고요. 또 하나 방법은 이제 고용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자리 창출을 좀 잘하시면 또 2년에서 3년 정도 정기 세무조사가 유예가 됩니다. 이때 이제 일자리 창출은요, 아무래도 청년이나 장애우 같은 취약계층의 우리 분들을 고용을 하시면 좀 더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이제 유형근로제라고 사장님들 많이 아시죠. 그래서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이라고 하는데 어떤 뭐 시차 출근제라든지 이런 유형근로제를 잘 도입한 또 법인은 국세청에서 세무조사에 대한 유예를 조금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얘는 이제 인증이라기보다는 내부관리 쪽 얘기인데 우리가 재무제표는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재무제표에 어떤 좀 허점이 있거나 허수가 있으면 국세청에서 언제든지 좀 나오고 싶어 하죠.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뭐 가지급금, 가수금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가지급금은 뭐 그 위험성을 말씀 안 드려도 잘 알 것이고 가수금 같은 경우는 내가 회사에 넣은 돈인데 무슨 문제가 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가수금이 이 빈도가 많고 금액이 크고 이러면요. 국세청에서는 매출 누락 의심을 합니다. 그래서 사장님이 거래업체로부터 계산서 거래를 하지 않고 현금을 받아서 그 돈을 법인에 넣었구나. 이런 오해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가수금이 많아도 세무조사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가지급금과 가수금 관리는 좀 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재무제표 뭐 여러 요인 중에. 그리고 내부 인력 관리라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데 이 내부 인력 관리는 우리가 그 탈세 제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무조사가 정기 세무조사가 있고 비정기 세무조사가 있거든요. 특히 이 비정기 세무조사는 어떤 그 제보, 내부 제보, 이 제보에 의해서 많이 국세청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기 세무조사보다 비정기 세무조사가 더 무섭죠.
그래서 이 비정기 세무조사를 좀 피하려면 대표적으로 우리가 내부 인력 관리를 좀 사장님들이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회계 재무 같은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고간의 키는 예를 들면 사장님의 가장 가까운 분한테 좀 맡기고 소통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여러 컨설팅이 있는데 너무 위험한 컨설팅은 좀 지양하셔야 되겠죠. 우리가 너무 저가로 거래를 한다든지 굉장히 누가 봐도 뭐 조세 회피와 비슷한 결과를 내는 이런 컨설팅은 좀 지양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인증 중에 가장 중요한 인증이 이 인증인데 우리가 메인비즈 인증과 이노비즈 인증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사장님들 잘 아시죠? 메인비즈 인증은 이제 신용보증기금이라고 정책 이제 기관이 있습니다. 정책자금을 보증서를 융자해주는 보증서를 발행하는 기관인데 그 신용보증기금과 연관된 이 인증이 메인비즈 인증입니다. 그리고 이노비즈 인증은 기술보증기금과 연관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메인비즈 인증은 신보, 기술보증기금은 이노비즈, 이렇게 이제 연관을 지으시면 돼요. 그래서 메인비즈 인증과 이노비즈 인증은 모두 그 정기세무조사를 2년에서 3년 유예를 시킵니다. 그리고 정책자금을 쓸 때도 굉장히 효과가 크죠. 가점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메인비즈 인증과 이노비즈 인증은 회사 설립일로부터 만 3년이 지나야 취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 3년이 지난 우리 사장님들은 메인비즈 인증과 이노비즈 인증을 반드시 취득하셔서 정기 세무조사도 2, 3년 유예를 시키고 그리고 이제 정부 정책자금을 쓸 때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또 여러 다른 이점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좀 컨설팅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우리 회사가 기술력이 좋은 회사는 이노비즈 인증을 받으시면 좋고요. 비제조업 같은 경우는 메인비즈 인증을 받으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노비즈, 메인비즈 둘 다 받으셔도 돼요. 그런데 이제 구제 업종에 따라서 우리가 좀 이렇게 나누면 제조업이거나 기술력이 좋은 회사는 이노비즈 인증이 좀 유리하고 기타 비업종, 이제 다른 업종 사장님들은 메인비즈 인증이 좀 좋습니다. 그런데 이노비즈 인증이 메인비즈 인증보다 조금 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메인비즈 인증 취득을 하시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우리 회사가 특히 좀 이노비즈 인증을 딸 수 있는 스펙이 있다. 예를 들어 연구소도 있고 특허도 좋고 벤처기업이다 이러면은 이노비즈 인증을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요,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출의 탑, 이 수상이 있는데, 이 수출의 탑을 수상하면 또 정기세무조사가 좀 유예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회사가 외국에 직접 수출이 많다. 이러면은, 이제 어쨌든 수출이 많다 그러면 한번 이 수출의 탑도 신청을 하셔서 받아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우리가 이제 투자를 많이 장려하죠, 정부에서는. 그래서 투자를 많이 확대하는 기업도 정기세무조사 유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디테일하게 제가 숫자를 말씀드리면 수입액은 이제 1,500억 미만이고 그리고 전년 대비 투자가 한 10% 이상 확대될 때 그리고 이제 이 계획서를 제출해야 되거든요. 계획서를 제출해서 인정을 받으면 우리가 또 정기세무조사 유예를 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많이 핫한 인증 중에 하나가 이 사회적 기업과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회적 기업과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또 인증을 받으면 어느 정도는 정기세무조사 유예가 돼요. 근데 이 사회적 기업과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좀 사회적 그 책무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은 말 그대로 사회적 책무를 이행하는 기업이고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우리 장애우들을 고용해서 일을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 또 ESG 같은 기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 기업과 장애인 표준사업자 인증도 받으시면 예를 들면 굉장히 우리 여러 이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벤처기업 있죠. 일반 벤처기업 중에서도 청년 벤처가 있습니다. 청년이 창업한 회사인데 이제 벤처를 받는 거죠. 벤처를 받는 가장 대표적인 게 혁신 벤처기업이 있는데 요즘은 이 벤처기업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정책자금을 좀 받으면 벤처 인증이 따라오던 시절도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 벤처 인증 받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까다롭고 이노비즈 인증처럼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벤처 인증을 받는 게 좀 쉽지 않은데 그래도 우리 청년 사장님들이 창업을 하시고 벤처기업을 받으면 정기세무조사가 좀 유예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소규모 성실사업자라고 해서 수입 금액이 한 3억이 채 안 되는 법인들, 매출, 쉽게 표현하면 매출이 3억 이하인 법인은 일반적으로 정기세무조사를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요, 요 인증도 굉장히 좋은 인증인데, 메인비즈 인증과 이노비즈 인증과 더불어서 3대장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정기세무조사를 유예시키는 인증 중에 이 가족 친화기업이 있습니다. 이 가족 친화기업은 말 그대로
이 여가부에서 하는 인증이거든요. 이 가족 친화기업은 노사가 상생인 회사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이제 육아휴직이라든지 요즘은 우리 남편 직원들도 이 육아휴직을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육아휴직이라든지 육아에 관련된 어떤 지원책이라든지 유형근로지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가족 친화기업을 또 인증을 받으면 정기세무조사 또 지방세 세무조사도 최고 3년간 유예가 또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좀 여러 가지 이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 인증은 하나의 라이센스거든요. 그래서 협회나 정부나 기관에서 이렇게 내주는 것들인데 쉽게 말하면은 그 회사의 스펙이 되기도 하고 또 뭐 이렇게 좀 보여주기 좋은 그런 상장 같은 거죠. 그리고 인증이 있으면 또 여러 이점이 많습니다. 정부 정책 자금을 사용한다든지 그리고 지원 사업을 받는다든지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은행에 내는 이자 비용 있죠. 금리를 내고 할 때도 이 인증이 많은 좀 도움을 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인증들은 정말 적재적소에 좀 취득을 하시면 여러 가지 혜택이 많습니다. 특히 이제 오늘은 제가 정기 세무조사 유예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위주로 제가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 사장님들이 이런 인증에 대한 컨설팅을 한번 받고 싶고 또 인증이 이렇게 조그맣지 않거든요. 이 인증에 연관된 승계까지 우리가 갈 수 있으니까 그런 좀 컨설팅을 종합적으로 받고 싶은 분들은 우리 정혜래 가업 승계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